5살 남자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얼마 전 실내 놀이터가 있는 식당에서 아이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사이 아이가 혼자 놀이터에 설치된 트램펄린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다른 아이가 트램펄린에서 뛰다가 우리 아이 쪽으로 넘어져 제 아이의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처가 깊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상대 부모는 고의가 아닌 사고였다며 식당 측에 치료비를 청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식당 측은 놀이터 입구에 6세 미만 아동은 부모님 동반을 원칙으로 한다는 안전수칙을 부착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상대 부모에게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식당 주인에게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또 식당에서 놀다가 코뼈가 부러졌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아이가 다치면 정말 상심이 크거든요. 네, 일단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키즈 카페라고 하죠. 키즈 카페에서 트램펄린 등의 기구를 운영할 경우에 좀 운영자가 준수해야 될 의무 사항 같은 것들이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키즈 카페 안전관리 지침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정부에서 지침을 내린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트램펄린이라는 거는 이제 유기시설에 해당되는데 운영자는 뭐 안전성 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뭐 종사자한테 안전 기준을 월 1회 이상 이제 이행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한테 손해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이제 보험 가입 의무도 이제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 시에는 이제 안전 관리자를 꼭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트램펄린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정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몸무게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이제 놀 수 있게 이렇게 구분을 지어놔야 된다. 왜냐면은 너무 체격 차이가 나면은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공간에서 뛰다 보면. 떠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규정도 있고 또 양말을 신고 유행하게끔 한 규정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다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지침들을 좀 준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선 이 식당 측은 안전수칙을 기재했기 때문에 우린 책임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식당 측에는 이제 배상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네,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침들을 다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부착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이 법적인 요소들을 다 따져보고 이걸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검토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어요. 책임을 물으려면.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아이를 다치게 한 거는 이제 또 가해자 아이가 있었을 텐데 그 가해 아이의 부모도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법적으로 이분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가해 아이 부모에게? 가해 아이의 부모는 뭐 고의로 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으로는 이렇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거든요. 이제 어린아이가 가해행위를 직접 하긴 했지만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 능력이 없는 걸로 봐서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하도록 이제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가해 부모가 나는 관리 감독을 최선을 다했다. 라는 게 보고 있었다. 뭐 그런 게 인정이 된다면 면책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과 그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아이의 보호자 역시 그 사고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호자로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또 요거랑 유사한 판례 사안이 있는데요. 트램펄린에서 이제 뛰다가 이렇게 이제 부딪혀갖고 이렇게 골절이 된 사안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이제 그 책임이 인정이 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 아동의 보호자도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야 된다. 근데 그런 거를 소홀히 했다라고 해서 피해자 측 과실을 40%로 잡아서 전체 손해의 60%만 배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결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랬군요. 자, 만약에 그 보호자로서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지금 뭐 판례에서는 이제 40% 정도의 과실을 물었다라고 했는데요. 액수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거는 액수를 예상하기보다는 이제 액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재산상 손해는 적국 손해가 있고 소국 손해가 있는데요. 적국 손해는 내가 돈을 낸 거. 예를 들면 기왕 치료비들이 있겠죠. 이미 지출한 치료비. 요거는 영수증으로 증명이 가능하니까요. 이 향후 치료비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근데 향후 치료비가 인정이 되려면 이게 이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신체 감정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 의사가
앞으로는 치료 기간이 얼마나 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 이제 의견을 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이제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소극적 손해의 대표적인 게 일시이익인데요. 이제 후유 장애가 남는다면 앞으로 이제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일을 할 수 있는 뭐 만 60세까지 노동 능력 상실을 감안해서 이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체 감정을 받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신체 감정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골절이 난 경우에는 어떤 부정유압이 있는지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뼈가 제대로 잘 안 붙으면 예. 잘 붙으면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잘 안 붙었다거나 뭐 골절이 너무 심하다거나 이런 네. 경우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어쨌든 뭐 지금 키즈 카페에서 다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사실은 네. 이렇게 또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또 진위 여부와 또 잘 따져 보시면은 과실이 조금씩 이게 책임이 물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또 배상 책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